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주가는 과거 고점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 약 2년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좀 암울한 상황에서 자,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은 그래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올라갈 것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주가의 흐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추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중립,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조금 더 사고 있다. 그냥 개인이 조금 더 팔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75% 나오고 있고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개 이후에는 좀 높았죠. 두 자릿수 계속해서 좀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에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많이 안정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공매도는 일단 걱정 없어 보이고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57조, 76조, 80대 돌파, 그리고 77조 다시 눌리기 시작하면서 72조까지 내려왔어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치, 횡보, 내년부터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9조, 4조, 3조 좀 들쭉날쭉해요. 자, 업앤다운 반복하다가 어쨌든 작년에 최저치 2조까지 내려왔고요. 올해 반등해주지만 엄청난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소폭의 반등, 2조 7천, 내년, 후년 거의 비슷한 폭의 상승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만큼의 호황을 찾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서서히 이제 반등 흐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이제 반등 시작하면서 차츰 올라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확실히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으로는 올해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그럼 분기별로는 보시게 되면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눌리는 분위기예요. 크게는 아니지만 거의 횡보 느낌의 하락. 자, 5,800에서 5,600 1분기, 자, 2분기도 7,500에서 7,200 이런 식으로 자, 거의 비슷한 하락, 비슷한 수치지만 약간의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그래도 개선 구간입니다. 7,400에서 7,500. 자, 특히나 4분기가 좀 크죠. 900에서 6,700 기저효과까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변동이 없죠. 최근까지도 60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 70 정도 큰 변동은 없다. 자, 괜찮아 보입니다. ROE 보겠습니다. 3, 13, 6, 3 들쭉날쭉한데 최근에 좀 좋지 못했죠. 한 자릿수 계속 내려오면서 2까지 내려왔고 자, 올해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는 아쉽습니다. 2에서 3 이런 식으로 4 계속해서 내년 후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두 자릿수 진입에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성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저점 잡고 올해부터 이제 반등,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의 의미만 두면 될 것 같고,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또 배당으로 좀,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일단 1211원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거의 비슷한 수치.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4.0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배당 메리트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4.6배, PBR은 0.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일단 실적이 계속해서 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고 재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성이 있고 바로 후에 제가 이제 재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재료까지 우리가 반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저평가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 주가다.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평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 영업이익은 2.5%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선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포스코 철강 판매량은 영업일수 부족으로 전분기 대비 31만 6천 톤이 감소했음에도 판가 상승과 원료가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또한 원재료가 하락을 중심으로 밀마진이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겠다라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차그룹과 미국 내 전기로 기반 상공정 이 제철 투자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자동차용 철강은 북미에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생기는데 그에 맞춰서 미국에서 직접 철강을 생산하겠다는 이런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분 투자로 공동 투자 예정인 현지 자동차 OEM과의 이런 협력 기회를 확보를 했고요. 고객 락인을 바탕으로 해서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판매처를 확대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MOU 관련해서. 자, 그리고 미국의 열연 강판 AD 부과 이슈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열연 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를 재개를 했는데요.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AD 부과가 확정이 된다면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수출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철강 생산 이 감축 움직임은 포스코홀딩스에 또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탄소 감축 기조를 또 유지를 하면서 하반기 감산 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감산 발표 이후 국제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탔던 이런 전례를 고려하게 된다면 수익성 회복 국면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또 다른 성장축은 바로 친환경 소재 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에서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현재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강화 중에 있고 리튬과 니켈 내재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부문도 포스코홀딩스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최근에 부각받고 있습니다. LNG 터미널 및 수소 인프라 개발이 주축이 되겠고 최근 수소 환원 제철 등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문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전망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전반적인 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급등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시간을 두고 중장기 투자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 찾으셨던 분들 혹은 포스코홀딩스 사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일단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37만원 목표 주가 일단 설정해 드리고 하반기까지 꾸준한 이제 이런 지금 같은 괜찮은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실적으로 확실히 좀 숫자로 증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40만원 위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3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중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만원 라인 하나랑 30만원 자, 라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럼 평단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밑으로 내려주시되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신 데까지 목표 주가 밑으로 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물려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여기까지 내리기 힘든 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그래서 보조 라인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42만원 요 밑에는 무조건 좀 맞춰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그리고 고점에 물리셨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내릴 수 있는 분들은 더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조 라인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고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라인이죠. 30만원 라인. 자, 30만원 라인 밑에 여러분들 평단에 위치가 되신 분들, 이미 30 언더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다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30만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 그냥 보유만 하시고 물 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율 구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